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도 논어라는 책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예전에 논어를 한번 읽었었는데 되게 어려운 내용이어서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어려운 한자로 적혀 있는 논어를 좀 어린 이들도 읽기 쉽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엮어서 자꾸 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논어 이야기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싸늘한 눈빛. 이 이야기는 공자가 초나라에 갔을 때의 일이다. 초나라는 지금의 양자강 중류에 위치한 대단히 큰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서편이라는 곳에서 공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를 지내고 있는 섭공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공자의 곁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로가 함께하고 있었다. 섭공은 몸집이 씨름 장사처럼 크고 얼굴이 몹시 둥글며 광대뼈가 약간 나와 얼핏 보기에는 호인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어딘가 싸늘한 냉기가 어려 있었다. 섭공이 공자와 자로를 안내한 곳은 그 집의 객실이었다. 섭공은 의자에 느슨히 기대고 앉아 있었다. 한창 더위가 심한 한여름 낮이었다. 섭공의 등 뒤에는 기다란 손잡이가 달린 부채를 든 시종이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 부채는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든 것이었다. 시원한 바람이 공자와 자로 쪽까지 전해왔다. 전부터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뵈려던 차에 공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반갑고 더욱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섭공은 두툼한 입술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말했다. 오히려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공자는 점잖게 인사를 하고 의자에 앉았다. 자로는 공자의 뒤에 가슴을 펴고 긴장한 얼굴로 버티고 서 있었다. 초나라 사람들은 건축물이나 책상, 의자의 팔걸이 등에도 용을 새겨 놓기를 좋아했다. 섭공이 앉아있는 의자의 양쪽 팔걸이에도 용의 머리가 새겨져 있었다. 양쪽 용의 머리에 달린 4개의 눈이 이쪽을 잔뜩 노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섭공은 한쪽 용의 머리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말했다. 선생님, 이런 좋은 기회는 좀처럼 얻기 어려우니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여쭈어도 괜찮겠습니까? 공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전부터 정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공자는 섭공의 눈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올바른 길을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자가 다시 고개를 끄덕이자 섭공은 말을 이었다.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가면 나라의 질서가 바로 잡혀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가 다시 고개를 끄덕이자 섭공은 말을 계속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행복하지 않고 질서가 문란합니다. 어느 나라나 전쟁 준비를 하고. 섭공은 갑자기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백성들을 위해 올바른 길을 만들어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자로는 뒤에 버티고 서서 얘기를 계속 듣고 있자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섭공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선생님께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요점만 물으면 될 텐데 이야기를 빙빙 돌리고만 있으니 안타깝기까지 했다. 자로는 원래 무슨 일이든지 꾸물거리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제가 올바른 길을 만들어주고 백성들은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공자는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공자의 몸이 약간 굳어있는 것을 자로는 느낄 수 있었다. 섭공도 그것을 느꼈는지 갑자기 말을 더듬거렸다.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 된다. 공자는 섭공의 말을 되풀이했다. 그렇습니다. 그 올바른 길은 당신이 만드는 겁니까? 이번에는 공자가 물었다. 물론 제가 마음대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도리라는 것이 있고 법칙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공자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도리나 법칙에 따라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당신네 나라의 사람들은 당신이 만든 법률에 따라 기꺼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자의 질문에 섭공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공자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당신의 생각에는 한 가지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위험한 점이라뇨? 당신은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바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고 있는 당신들 자신입니다.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 후의 일입니다. 섭공의 육중한 몸이 약간 굳어지는 듯 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바르게 행동하면 아래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바르게 행동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일반 백성들의 행실을 보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하자 섭공은 몸을 앞으로 약간 숙이고 말했다. 선생님, 사실은 바로 얼마 전 일입니다. 섭공은 조금 큰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우리 고을에 궁이라는 정직한 사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섭공은 유쾌하게 웃으면서 말을 계속했다. 그 궁이라는 사나이는 자기 아버지가 남의 집 양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관청에 가서 자기 아버지를 고발했습니다. 섭공은 말을 마치고 약간 으쓱해져서 가슴을 펴보았다. 그러나 자로는 공자의 어깨 움직임만 보고도 공자가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참으로 훌륭한 일이군요. 공자는 좀처럼 쓰지 않는 비꼬는 투로 말했다. 우리나라의 정직한 사람은 방금 들은 그 사람과는 조금 다르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부정을 숨겨주고 자식은 아버지의 부정을 숨겨주지요. 섭공은 가슴이 뜨끔하여 몸을 뒤로 젖혔다. 그렇지만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은 나쁜 짓이지요. 섭공은 여전히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러자 공자는 말없이 섭공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다. 선생님, 섭공은 자세를 약간 고쳐앉더니 말을 꺼냈다. 그 도둑질 자체는... 물론 공자가 섭공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말을 받았다. 나쁜 일이기는 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있었다. 이윽고 공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한 가지만 말하고 이만 일어날까 합니다. 섭공은 몸을 앞으로 내밀고 귀를 기울였다. 당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따뜻한 은덕을 입어 진심으로 기뻐하고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사모하여 당신 곁으로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로는 공자와 함께 섭공의 집에서 나와 흔들리는 수레 안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자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섭공이 한 말과 공자가 한 말이 모두 다 옳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자로는 여전히 도둑질이라는 사실에 사로잡혀 있었다. 도둑질은 나쁜 짓이라고 한 섭공의 말이 더 옳은 것 같았다. 공자가 조용히 자로를 불렀다. 너는 섭공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자로는 자기가 묻고 싶었던 것을 공자가 먼저 묻자 무심코 네 하고 대답했다가 다시 어물거렸다. 물론 나는 도둑질을 해도 좋다는 게 아니야. 부모와 자식 사이의 애정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했을 뿐이야. 부모와 자식의 애정은 넓게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과의 애정과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겠느냐? 만일 섭공의 말을 넓게 풀이하면 부모와 자식 사이는 말할 것도 없고 친구들끼리도 서로 믿을 수 없게 되어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게 돼. 그렇게 되면 인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싸늘한 세상이 되고 말 거야. 그리고 만일 올바른 행위가 단지 법에 맞는 일만 해당된다면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말이지.
자로는 섭공의 눈에 서려 있던 싸늘한 빛을 생각해 보았다. 섭공이 이야기하는 동안에 줄곧 만지작거리고 있던 팔걸이에 새겨진 용의 눈알 4개가 기분 나쁘게 빛나던 것을 생각하면서 자로는 숙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그렇게 되면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도 노너라는 책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예전에 노너를 한번 읽었었는데 되게 어려운 내용이어서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어려운 한자로 적혀 있는 논어를 좀 어린 이들도 읽기 쉽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엮어서 자꾸 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번째로 논어 이야기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싸늘한 눈빛. 이 이야기는 공자가 초나라에 갔을 때의 일이다. 초나라는 지금의 양자강 중류에 위치한 대단히 큰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서편이라는 곳에서 공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를 지내고 있는 섭공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공자의 곁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로가 함께하고 있었다. 섭공은 몸집이 씨름 장사처럼 크고 얼굴이 몹시 둥글며 광대뼈가 약간 나와 얼핏 보기에는 호인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어딘가 싸늘한 냉기가 어려 있었다. 섭공이 공자와 자로를 안내한 곳은 그 집의 객실이었다. 섭공은 의자에 느슨히 기대고 앉아 있었다. 한창 더위가 심한 한여름 낮이었다. 섭공의 등 뒤에는 기다란 손잡이가 달린 부채를 든 시종이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 부채는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든 것이었다. 시원한 바람이 공자와 자로 쪽까지 전해왔다. 전부터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뵈려던 차에 공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반갑고 더욱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섭공은 두툼한 입술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말했다. 오히려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공자는 점잖게 인사를 하고 의자에 앉았다. 자로는 공자의 뒤에 가슴을 펴고 긴장한 얼굴로 버티고 서 있었다. 초나라 사람들은 건축물이나 책상, 의자의 팔걸이 등에도 용을 새겨 놓기를 좋아했다. 섭공이 앉아있는 의자의 양쪽 팔걸이에도 용의 머리가 새겨져 있었다. 양쪽 용의 머리에 달린 4개의 눈이 이쪽을 잔뜩 노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섭공은 한쪽 용의 머리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말했다. 선생님, 이런 좋은 기회는 좀처럼 얻기 어려우니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여쭈어도 괜찮겠습니까? 공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전부터 정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공자는 섭공의 눈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올바른 길을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자가 다시 고개를 끄덕이자 섭공은 말을 이었다.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가면 나라의 질서가 바로 잡혀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가 다시 고개를 끄덕이자 섭공은 말을 계속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행복하지 않고 질서가 문란합니다. 어느 나라나 전쟁 준비를 하고. 섭공은 갑자기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백성들을 위해 올바른 길을 만들어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자로는 뒤에 버티고 서서 얘기를 계속 듣고 있자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섭공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선생님께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요점만 물으면 될 텐데 이야기를 빙빙 돌리고만 있으니 안타깝기까지 했다. 자로는 원래 무슨 일이든지 꾸물거리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제가 올바른 길을 만들어주고 백성들은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공자는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공자의 몸이 약간 굳어있는 것을 자로는 느낄 수 있었다. 섭공도 그것을 느꼈는지 갑자기 말을 더듬거렸다.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 된다. 공자는 섭공의 말을 되풀이했다. 그렇습니다. 그 올바른 길은 당신이 만드는 겁니까? 이번에는 공자가 물었다. 물론 제가 마음대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도리라는 것이 있고 법칙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공자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도리나 법칙에 따라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당신네 나라의 사람들은 당신이 만든 법률에 따라 기꺼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자의 질문에 섭공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공자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당신의 생각에는 한 가지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위험한 점이라뇨? 당신은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바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고 있는 당신들 자신입니다.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 후의 일입니다. 섭공의 육중한 몸이 약간 굳어지는 듯 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바르게 행동하면 아래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바르게 행동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일반 백성들의 행실을 보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하자 섭공은 몸을 앞으로 약간 숙이고 말했다. 선생님, 사실은 바로 얼마 전 일입니다.
섭공은 조금 큰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우리 고을에 궁이라는 정직한 사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섭공은 유쾌하게 웃으면서 말을 계속했다. 그 궁이라는 사나이는 자기 아버지가 남의 집 양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관청에 가서 자기 아버지를 고발했습니다. 섭공은 말을 마치고 약간 으쓱해져서 가슴을 펴보았다. 그러나 자로는 공자의 어깨 움직임만 보고도 공자가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참으로 훌륭한 일이군요. 공자는 좀처럼 쓰지 않는 비꼬는 투로 말했다. 우리나라의 정직한 사람은 방금 들은 그 사람과는 조금 다르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부정을 숨겨주고 자식은 아버지의 부정을 숨겨주지요. 섭공은 가슴이 뜨끔하여 몸을 뒤로 젖혔다. 그렇지만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은 나쁜 짓이지요. 섭공은 여전히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러자 공자는 말없이 섭공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다. 선생님, 섭공은 자세를 약간 고쳐앉더니 말을 꺼냈다. 그 도둑질 자체는... 물론 공자가 섭공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말을 받았다. 나쁜 일이기는 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있었다. 이윽고 공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한 가지만 말하고 이만 일어날까 합니다. 섭공은 몸을 앞으로 내밀고 귀를 기울였다. 당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따뜻한 은덕을 입어 진심으로 기뻐하고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사모하여 당신 곁으로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로는 공자와 함께 섭공의 집에서 나와 흔들리는 수레 안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자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섭공이 한 말과 공자가 한 말이 모두 다 옳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자로는 여전히 도둑질이라는 사실에 사로잡혀 있었다. 도둑질은 나쁜 짓이라고 한 섭공의 말이 더 옳은 것 같았다. 공자가 조용히 자로를 불렀다. 너는 섭공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자로는 자기가 묻고 싶었던 것을 공자가 먼저 묻자 무심코 네 하고 대답했다가 다시 어물거렸다. 물론 나는 도둑질을 해도 좋다는 게 아니야. 부모와 자식 사이의 애정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했을 뿐이야. 부모와 자식의 애정은 넓게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과의 애정과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겠느냐? 만일 섭공의 말을 넓게 풀이하면 부모와 자식 사이는 말할 것도 없고 친구들끼리도 서로 믿을 수 없게 되어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게 돼. 그렇게 되면 인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싸늘한 세상이 되고 말 거야. 그리고 만일 올바른 행위가 단지 법에 맞는 일만 해당된다면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말이지. 자로는 섭공의 눈에 서려 있던 싸늘한 빛을 생각해 보았다. 섭공이 이야기하는 동안에 줄곧 만지작거리고 있던 팔걸이에 새겨진 용의 눈알 4개가 기분 나쁘게 빛나던 것을 생각하면서 자로는 숙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그렇게 되면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